안녕하십니까. 뜨고 싶은 셰프 장호준입니다. 오늘은 뜨겠습니다. 연말 손님 초대 요리로. 세 가지 준비했어요. 일반적으로 바질 페스토 많이 드셨으니까 이제 파를 이용해서 한번 만드는 거를 좀 드셔보시면 좀 색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고, 두 번째 요리로는 밀푀유 스키야키를 준비했고, 세 번째는 우유 푸딩인데 파나코타라고 하죠. 그것도 크리스마스 형식이 색깔이 나게끔 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대파로 파란 부분을 해도 되는데 저는 좀 실파로 하겠습니다. 쪽파 파란 부분이 훨씬 더 향긋해요. 토마토는 제가 오늘은 뭐 방울토마토 이런 게 준비했는데 색감별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뭐 빨간 토마토로 하시든 완숙 토마토로 하시든 그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완숙 토마토 하실 때는 홈카세라고 하죠.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기셔야 씹는데 이질감이 없다라는 거,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다진 마늘, 소금, 그다음에 감칠맛을 줄 수 있는 파르미지아노 치즈, 그리고 바질이 약간 들어가면 바질 향이 뭐 은은하게 좀 나요. 우리가 쪽파로 하면 너무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서포트 해주게끔 해서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일은 올리브 오일 준비했는데 올리브 오일 굳이 안 쓰시고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올리브 오일을 쓰면은 좀 더 향긋한 향이 난다라는 거. 엄청 간단해요. 그냥 다 때려놓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팁을 드리면 잣을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 한번 볶아서 사용해 주세요. 잣이 그냥 먹으면 좀 밋밋하거든요. 근데 한번 볶으면 향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포인트로 한번 볶아 주시라는 거. 잣 볶으실 때 좀 유의사항은 가만히 놔두면은 잘 탑니다. 이게 타면 안 돼요. 타면 쓴맛 나니까 타면 안 되고, 약간 갈색빛이 돌도록 고소한 향을 더 배가시키려고 이거 볶는 거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해서 요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씩 갈변되기 시작하네요. 잣이 기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이게 수분이 아니고 기름이에요, 기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향긋해요, 향긋. 자, 이 요리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파 흰 부분은 안 쓸 거예요. 그래서 녹색만 쓸 거니까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주시고, 더 잘 갈릴 수 있도록 좀 약간 커팅 이렇게. 다음에 바질 5g 툭툭 이렇게. 그다음에 다진 마늘 15g, 50g. 치즈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잘 갈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이게 좀 불안하다 갈아주세요. 근데 이게 좀 귀찮으면 가루로 된 거 있죠, 그거 쓰셔도 됩니다. 이게 치즈랑 견과류랑 같이 어울려서 중후한 맛을 주고, 그리고 향은 바질이라든지 아니면 파 뭐 이런 것들로 주는 거기 때문에. 소금 2g, 오일은 300. 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기름이 따뜻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갈면 좀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좀 차갑게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 이게 좀 더 되직하게 드시고 싶으면 기름만 조금 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좀 더 좋은 거는 그날 만들어서 드시는 것보다 하루 숙성, 냉장 숙성해서 드시는 게 더 맛있어요. 소스는 이렇게 깔고, 아무 토마토 빨간 것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 뭐 이렇게 반 자르셔도 되고, 툭툭 그냥 대충 자르셔도 되고, 먹고 싶은 대로 대충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냥 약간 크리스마스 하면은 좀 빨간색이랑 녹색, 그리고 마무리로 눈 내린 것처럼 살살살살. 완성입니다. 메인은 아무래도 이제 고기가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걸 좀 두 가지 버전으로 하려고 해요. 하나는 그냥 토마토만 들어가서 간단하게 스키야키 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밀푀유 나베 하는 방법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 스키야키, 흔히 스키야키 하면은 뭐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배추, 양파, 대파, 그 다음에 버섯류들, 그리고 두부,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하게 제가 토마토 넣을 거예요. 토마토. 배추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뜯지 마시고 이렇게 톡 자르면 우르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공기 없이 벗겨주시고,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대쪽 한쪽 방향, 그 다음에 입쪽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좀 하시면 좀 균등하게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배추,
한쪽이 밑으로 그다음 위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게 이게 좀 너무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끓으면은 막 넘치니까 원래 있는 집의 냄비들은 좀 높잖아요. 거기서 한 반이나 좀 한 3분의 2 정도? 맥시멈 한 4분의 3 정도 차게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토마토를 쓸 건데 토마토는 그냥 하면 이 껍질이 막 입에도 달라붙고 질겅질겅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껍질을 한번 벗길게요. 토마토는 이거 일단 콩가스 할 때 칼을 좀 짧게 이렇게 잡으세요. 짧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잡고 여기 돌리면 칼이 나도 모르게 힘주다가 이렇게 쑥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방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어. 내가 이렇게 안 들어가게끔 더 이상. 그래서 놓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에 칼집 이렇게 한 십자가 탁 내면 돼요. 이렇게. 대파는 좀 어슷하게 좀 길게 잘라주시면 좀 플레이팅하기 예뻐요. 요런 사이즈로. 스키야키는 일단 양파, 대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너무 얇게 양파 자르면 나중에 식감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뭐 기호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하여튼 너무 얇으면 안 돼요. 요거는 이렇게 꼭지를 좌우로 제끼면 돼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거 놓고 땅에 놓고 이렇게 양념이 빨리 배게끔 하려면은 이렇게 칼집. 근데 개인적으로는 맛을 위해서는 이걸 더 선호를 합니다. 이 방법을. 자, 물이 끓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데칠게요. 약간 살짝 데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겉에를 좀 많이 익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있다 보면은 얘들이 탁 갈라져요. 그럴 때 건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식혀야 되니까 차가운 물. 자, 이렇게 좀 갈라지는 게 보이면 건져가지고 찬물. 바로 껍질 까주시면 됩니다. 토마토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사이즈면은 한 5등분 하면 예쁠 것 같아요. 두부는 여기 겉에 거 딱딱한 부분 좀 까주세요. 뭐 먹는데 크게 지장은 없지만은 그래도 좀 입에 거슬릴 수 있으니까. 버섯은 뭐 새송이 쓰셔도 되고 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표고는 꼭 넣어주세요. 표고는 꼭 넣어주셔야 맛이 좀 좋아진다라는 거. 꽈리고추도 준비하고 재료는 얼추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고 좀 볼륨을 이렇게 좀 세워주시면서 하면 훨씬 예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꼭 앞에 보여야 될 것들 재료가 잘 다 보이면은 그게 제일 예뻐요. 자, 이거는 이렇게 플레이팅 하면 될 것 같고 좀 약간 옛날 방법으로 고기를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주면 돼요. 이제 이 상태에서 해주고 토마토 스키야키 같은 경우는 바질이랑 잘 어울립니다. 자, 하고 우리가 소스 만들어야 되는 거는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만능 소스라고 했던 것들 고이구찌, 타마리, 그다음 미림, 사케, 설탕, 물 540g, 고이구찌, 그다음에 타마리 쇼유 90. 고이구찌랑 타마리 쇼유 없으면은 그냥 직간장 쓰시면 됩니다. 요 정도 계량을 만드시면 뭐 집에 보관하셨다가 또 드시고 하기에 좀 적절한 양 같아요. 너무 많지도 않고. 보관하려면 한번 끓여야 됩니다. 술이 날아가게끔. 자, 이제 배합한 그 소스를 확 이렇게 지금처럼 끓잖아요. 그러면은 담아놓은 데다가 적당량 부어서 드시면 되는데 뭐 한 반 정도 잠길 정도를 끓이다가 좀 쫄면은 다시 물 조금 더 넣고 끓이시고 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국물 요리처럼 막 퍼먹고 국물을 떠먹고 하는 요리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졸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음식을 해 드시면 됩니다. 초대 손님들 요리니까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해주고 이제 그때 손님 앞에서 소스 부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 마지막 세 가지 중에 하나 디저트 푸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딩은 우유 푸딩 집에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게끔 만들어 볼 건데, 뭐 지금 철도 딸기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차 이용해서 약간 트리 같은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재료는 우유, 생크림, 뭐 바닐라 에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향만 낼 수 있는. 그 다음에 딸기는 생딸기도 넣고 딸기를 졸일 겁니다. 그 다음에 말차 같은 경우에는 케이크 먹을 때 그런 크림들 있죠. 그것보다는 약간 묽게 만들어서 같이 부드럽게 떠먹게끔 만들 겁니다. 젤라틴 항상 좀 물에 불려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 물에 불리시면은 젤라틴이 녹기 때문에 얼음물로 이용해서, 안 그러면 엄청 차가운 물, 그러면 분량의 젤라틴을 불릴게요. 이렇게 안 겹치게끔 한 장씩 떼셔가지고 얼음물에 그냥 넣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뭐 별거 없어요. 이게 판젤라틴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냥 쿠팡에 그냥 뭐 사이트에 그냥 아무 때나 치시면은 다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우유 푸딩 계량을 할게요. 이거 당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 기호 좀 다르시니까 이렇게 섞어 보시고 덜 달다 하면은 좀 더 넣어주시면 되고, 너무 달다, 좀 나는 연하게 먹고 싶다 하면은 조금 덜 넣으시면 돼요. 항상 요리에는 답이 없다, 가감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끝이고, 중요한 거는 가열을 할 때 너무 뜨겁게 팔팔 끓이면 안 되고, 뽀글 그냥 올라온다, 그냥 이게 여기에서 김이 난다 할 정도 잘 저어가면서, 포인트는 설탕이 녹고 가열만, 그냥 연기만 날 정도로 팔팔 끓이면 안 돼요. 끓이면 나중에 그 푸딩 결과물이 좀 안 좋아집니다. 이거 자체는 지금 젤라틴을 이용해서 굳혀야 되기 때문에 젤라틴이 녹는 온도 정도까지만 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제 연기가 살살 나네요. 날 때 젤라틴 이게 불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불리면 이게 안 녹아요, 잘. 그래서 이렇게 꼭 짜주시고 넣어주시면 돼요. 자, 바닐라 에센스. 또 기호에 따라서 바닐라 향을 좀 세게 드시고 싶으면 좀 더 넣으시고, 나는 적당한 향만 느끼고 싶다, 그럼 좀 덜 넣으시고. 그래서 중간에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거 하셔가지고. 여기 이거 맛이 그냥 굳혀서 나중에 결과물이니까 여기서 테스팅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말차 크림 만들 건데, 이게 나중에 생크림을 치는데 막 다 같이 넣어버리면 이게 잘 안 섞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섞어주시고 생크림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휘핑 하면 끝이에요. 집에서 이거 휘핑 하실 때 이렇게 좀 좁은 데다가 해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넓은 데다가 하면 막 다 튀어요. 다 튀고, 이런 게 좁은데 우리가 혈맛 보는 생크림 농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잼처럼 만들 게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팅 할 거,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좀 빨리 졸이려면은 좀 이거 커팅을 좀 해주시면 돼요. 딸기 200g에 설탕 생각보다 넉넉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모든 음식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설탕 다 넣고 나면 좀 약불로 이걸 졸여줘야 돼요. 졸이는 형식. 이게 지금 설탕 때문에 과육이랑 해서 엄청 즙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갈아줄 거예요. 물이 엄청 많이 나오죠. 이때부터는 내가 이제 팬 앞에서 계속 저어가면서 해줘야 되는데, 너무 세면 설탕이다 보니까 타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불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놔두고 오다 가다가 이제 한 번씩 저어주면 돼요. 이 정도 되면 이게 많이 식으면 좀 걸쭉하게 될 것 같아요. 갈아줄 거예요. 자, 이제 위에 올라갈 거. 딸기는 맛있는 부분만 톡톡 잘라주시고, 그 슬라이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될 거고, 이런 볼에다가 몇 개 해놔셔도 될 거고, 아니면 저는 오늘 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볼이랑 이런 거 좀 사용할 겁니다. 이 두 친구는 나중에 이렇게 엎어가지고 플레이팅 할 건데, 그냥 이렇게 오목한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거. 근데 나무 그릇이나 이런 거는 사용하지 마시고, 이게 엎어서 나오려면 좀 전도율이 좀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 이제 굳었을 때 좀 녹아야 이게 떨어지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젤라틴 들어간 게 굳는 게 가만히 놔두면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한 6시간 가까이 해주시면은 더 훨씬 좋고, 2시간 만에 바라신다면은 요런 거를 얼음물에 넣으셔야 됩니다. 얼음물. 자, 이제 마지막 디저트 푸딩 냉장고에 넣었던 거 이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굳어 있어야 될 건데 걱정이 됩니다. 네. 보자. 자, 얘는 잘 굳었고, 자, 이 엎어치기 하는데 이제 실수할 수 있어요. 집에서는 토치로 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좀 주의하시고 따뜻한 물에다가 좀 담궈 놓으셨다가 살짝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좋다. 딸기 시럽. 세 가지 다 완성했습니다. 얘들은 지금 이제 끓여야겠죠? 스키야키가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계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계란을 많이 풀을수록 좋습니다. 잘 안 풀면 이걸 찍어 먹어야 되는데 안 찍어지고 그냥 주르륵 흘러요. 요거 끓이는 동안 제가 요거는 좀 먹을게요. 파 이용해서 만든 페스토. 이거는 제가 오늘 이렇게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뭐 야채 같은 거 아무거나 찍어 드셔도 되고, 파스타 이거대로 그냥 파스타 몇말 삶아서 바로 넣어도 되겠다. 그럼 토마토 파스타가 되겠네요. 이건 좀 작아가지고 스푼으로 퍼먹어도 되겠다. 1차적으로 먼저 그 파의 은은한 맛이랑 잣이랑 그 치즈 이게 딱 섞여있는 소스 맛이 확 나고, 그리고 이제 씹으면서 토마토가 이제 싹 섞이면서 이제 도드라지는 그런 맛이에요. 파 향이 엄청 세게 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파 자르거나 할 때 파 향이 엄청 맵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맛은 아니고 엄청 중화돼 있어요. 중화돼 있고 약간 스치듯 지나가는 파의 향기라고 봐야 되고, 연말이니까 와인 기분을 내는 겁니다. 기분. 저도 멋을 내기 위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색깔 한번 보고 농도 보고. 이것도 잘 익고 있네. 아까도 국물도 약간 이 정도 좀 낮은 편에서 한 반 정도 부었거든요. 이 지금 채소수랑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물 양이 많아졌어요. 가운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스키야키 드실 때 계란을 이런 식으로 찍어 드시지 말고 이렇게 푹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 매장에서 하는 그 스키야키보다 좀 싱겁네. 배추가 지금 엄청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좀 슴슴하니 약간 그런 맛?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엄청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살치살오늘 준비했는데 마트 가가지고 그냥 얇은 고기, 소고기면 아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소로 했지만은 돼지고기 대패 삼겹살로 해도 돼요. 근데 대신에 생강 조금만 넣어주시라는 거.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돼지고기 할 때는 약간 생강 조금 들어가면 이게 맛이 좀 증폭된다고 해야 될까? 맛있습니다. 이렇게 먹고 와인. 요거랑 이거는 맛이 아예 달라요. 이쪽은 여러 가지 야채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야채 수가 많이 나왔고, 이쪽은 집약적으로 양파의 단맛이랑 토마토 딱 그 맛. 이게 일본 가도 토마토 스키야키 하는 데는 별로 많이 없거든요. 이거를 한번 끓여볼까요? 그리고 여기에 토마토랑 양파하고 고기만 들어갔는데 진짜 큰 포인트가 하나 되는 게 이거 바질 잎이에요. 바질 잎. 익숙하면서 완전 익숙하지 않은 맛을 줄 수 있는. 여기 포인트는 제가 이거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토마토가 엄청 간장이랑 섞이면서 이때까지 좀 경험하지 못한 맛을 일단 느낄 겁니다. 그 토마토의 달큰한 맛이랑 그 간장의 짭조름한 맛이랑 같이 이렇게 묶이면서 토마토의 신맛은 이제 다 날아가거든요. 그게 이제
달큰한 약간 달콤한 맛으로 좀 변하는 것 같은데 향은 바질 향이 좀 나면서 좀 이색적이실 것 같아요. 이게 이때까지 보시지 못한 스키야키 맛이니까. 뭐 또 팁 하나 드리면 이제 고기 다 먹고 야채도 좀 건져 먹고 하면 이제 토마토가 좀 남으면 토마토 남겨가지고 으깨서 여기다가 케첩 조금 넣고 치즈 가루 조금 넣고 파스타 삶은 거 여기 넣고 파스타 해 드시면 맛있어요. 이제 우유 푸딩 파나코타 만들어서 안에 딸기 시럽 만들고 그 위에는 말차. 집에서는 이렇게 이런 형태가 제일 드시기 쉬울 것 같아요. 요런 형태보다는 요거는 좀 많이 어렵고 어이구 얘랑 딸기만이랑 크림, 말차 크림. 딸기를 시럽화 시켜서 지금 만든 것보다 말차로 만든 크림은 좀 부담이 없는 맛이에요. 부드러운 맛? 막 도드라지고 막 나는 나다 하면서 막 튀지 않고 파나코타는 좀 잘 섞이는 맛. 이렇게 떠먹으셔도 되는데 같이 먹는 맛으로. 이렇게 먹어야겠다. 처음에 말차가 좀 은은하게 들어오다가 그냥 딸기가 그냥 주 때리는 그런 맛인데. 자, 오늘 그 연말 손님 초대 3종 세트 해봤는데 잘 준비하셔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멋진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화이팅!